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바람이 아주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함께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울릉도와 독도는 올해 첫 폭풍 해일특보도 발효됐습니다. 송혜림 캐스터입니다. 네,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전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심한 곳은 걷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바람은 내일까지 계속해서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시설물과 농작물 관리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전해상에는 풍랑특보도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올 들어 처음으로 폭풍 해일특보가 발효됐는데요. 폭풍 해일특보란 저기압과 폭풍 등 복합적인 이유로 해수면의 기준값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됩니다. 내일까지 너울에 의해 높은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으니까요. 안전사고와 저시대에서는 침수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평년보다 낮은 기온 분포가 예상됩니다. 어제와 비슷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내일은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들어오면서 평년보다 높아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구름 많은 가운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진이 22도, 영덕 26도, 포항과 경주는 27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오후까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은 울릉도가 20도, 독도 22도입니다.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동해상에도 비가 내리겠고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6m까지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10호 태풍 라이온룩의 영향으로 울릉도는 오늘까지 400mm에 가까운 많은 비가 내려 터널이 무너지는 등 각종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울릉 일주도로 구간에 있는 사동리 가두봉 피암 터널이 산사태로 무너져 일주도로 통행이 통제되고 있고 울릉 일주도로 사동에서 구암 구간 등 3곳에서 낙석이 발생했으며 울릉 도동 LH 아파트 공사 현장과 마리나 호텔 등 3곳에서 토사가 유출돼 2명이 다쳤습니다. 또 산사태 우려 때문에 주민 60여 명이 대피하기도 했으며 전신주가 넘어지면서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동해상에는 최고 6m가 넘는 높은 파도가 몰아치고 있어 울릉도에서 육지로 나가는 5개 항로, 여객선 9척의 운항이 닷새째 통제돼 육지로부터 고립된 상황입니다. 동해안 발전본부가 들어설 곳이 포항시 흥해읍 이인리 일대로 확정됐지만 이전 규모가 너무 작아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새 건물을 지어 입주하기까지 최소한 2년 이상이 걸려 임시 사무실이라도 얻어 이전을 서두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포항시 흥해읍 이인리 일대 경제자유구역에 동해안 발전본부가 들어섭니다. 용지 면적은 3만 3천여 제곱미터로 현 정사의 60% 정도. 그런데 옮겨올 부서는 동해안 발전본부 산하 4개 과와 에너지와 민원부서를 포함해 모두 6개 과의 90여 명 규모입니다. 대구 경북 연구원이 제시한 3가지 안 가운데 1안으로 2안은 기능을 확대한 200명, 그리고 3안은 유관 기관까지 포함한 420명입니다. 동남권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4만 정도는 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지금 경상북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규모로는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북 동부의 주민들, 도민들을 위해서 좀 더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전 시기도 너무 늦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는 2018년 말 새 건물을 지어 입주한다는 계획이지만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된다고 해도 2년 4개월, 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동남권 주민들의 불편 또한 길어집니다. 고수온에 따른 물고기 폐사와 적조, 해일 등 시급성을 요구하는 수산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임시 정사라도 얻어 조기에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이유입니다. 관계 해당 부서는 포항으로 업무를 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사무실이라든지 구비를 해서 업무를 볼 수 있어야 동남권 주민들의 불편함 해소하고 동해안 발전본부의 역할을 하지 않겠나. 도청 이전에 소외된 동해안 지역, 후속 조치라도 빨리 이루어져 불편이 줄어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찬반 논란을 빚어온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안이 경주시의회 상임위에서 일부 조항을 수정해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경주시의회는 어제 임시회를 열고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안에 대해 찬성 12표, 반대 7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경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체육시설과 사적관리, 노상주차장 등 11개 시설을 한데 묶어 통합 관리하는 방안으로 올 연말까지 설립을 완료할 방침입니다. 모 언론사가 경주 신라왕경 복원 사업에 대해 천년 고도의 정체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한 데에 대해 문화재청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문화재청은 5개 왕릉급 대형 고분이 5년 내에 졸속 발굴된다고 보도했지만 이 가운데 1개 고분만 봉분 일부가 훼손돼 발굴이 진행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신라시대 건물 복원에 대해서도 문화재위원회 심의와 각 분야 전문가, 유관기관의 충분한 고증을 거쳐 신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포항 경륜 장외 매장 유치를 두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어제 포항시가 주최하는 시민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경륜 매장이 실제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또 사행성 조장 등 부작용은 어느 정도인지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경륜 장외 매장 유치에 나선 중앙상가 상인들은 침체된 상권을 살리기 위해선 현재로선 경륜 매장 유치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연간 15만 명 인원이 이렇게 중앙상가를 옵니다. 그 경륜장으로 인해서 그러다 보면은 주변의 많은 업종들이 파급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경륜 매장을 반대하는 시민, 사회, 종교단체 등은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더라도 실제 경제 효과는 미미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매장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그 고객들이 주변의 상가를 이용하는 사례를 볼 수 없습니다. 그분들은 주변에 차라리 컵라면이나 또는 술, 담배를 구입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륜 매장 유치에 따른 지방세 수입액과 관련해서도 유치 측은 17억 원 이상이라고 주장한 반면 반대 측은 실제로 포항시에 들어올 세액은 5억 원 안팎에 불과하다며 사실상 논쟁거리가 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7억 정도 지방세수가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지역 경제 파급 효과는 그 주변에 많은 그 빈 점포들이나 이런 것이 채워진다고 보면은 실질적으로 700억이라는 거대한 자금들이 사행성 산업으로 빠진 것에 비하면 세수가 5억, 7억 등등의 논쟁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에게 가장 큰 걱정인 사행성 조장과 청소년 유해 환경 조성에 대해선 반대 측은 도박시설인 경륜 매장이 청소년의 거리인 중앙상가로에 들어서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반면 유치 측은 지나친 걱정이라는 입장입니다. 장외 경륜장은 본장과 다르게 도박 유병률이 2배나 높습니다. 그래서 장외 경륜장 스크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도박 행위는 더 무섭다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청소년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저희들이 봤습니다. 이거는 그 19세 미만은 전혀 출입이 불가능할 뿐더러 포항시가 주관한 공청회는 300명이 넘는 시민들이 꽉 들어찬 가운데 열띤 찬반 토론으로 진행됐는데 찬반의 입장차가 워낙 커 중간중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포항시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정리해 시의회와의 협의를 거친 뒤 다음 달 10일까지는 경륜 장외 매장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최근 폭염이 물러가고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바다의 수온도 떨어져 양식장의 폭염 피해도 진정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최근 한 달 가까이 30도 안팎까지 치솟은 연안의 수온이 지금은 평년 수준인 25도 안팎까지 떨어져 고수온에 의한 양식장 물고기 폐사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올여름 포항 지역의 양식장 물고기 폐사는 지금까지 모두 71만 5천여 마리, 시가 12억 9천여만 원어치로 고수온에 취약한 어린 강 도다리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2001년 이후 15년 만에 콜레라 환자가 신고되자 시군마다 예방수칙 준수 등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콜레라는 콜레라균에 오염된 어패류 등의 식품이나 오염된 지하수와 같은 음용수 섭취로 발생하지만 드물게 환자의 구토물과의 접촉에 의해서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콜레라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한 식수 사용과 함께 오염된 음식물 섭취를 삼가고 물과 음식물을 철저히 끓이거나 익혀서 섭취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 음식물을 취급하기 전과 배변 뒤에는 30초 이상 손을 씻어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중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시험을 없애고 적성과 재능을 탐색해보는 자유학기제가 올해부터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데요. 좋은 제도라는 공감대는 형성돼 가고 있는데 보완할 점은 무엇인지 이규설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시범학교 지정으로 3년째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 있는 포항의 한 중학교입니다. 수학 수업은 생활 속 물건 속에서 도형을 찾고 그 물건이 왜 그렇게 생겼을까를 고민해 발표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조사해온 도형은 V입니다. 여기 보시면 둥근 걸 알 수 있고요. 국어 수업은 더 특이합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를 묻고 자유롭게 답하는 것입니다. 다른 친구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열심히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수업을 통해 친구의 다른 성격 유형을 이해하고 표현력과 발표력이 길러집니다. 시험이 없는 자유학기제에서만 가능한 융합형 수업입니다. 특히 시험에서 해방된 학생들의 표정은 무척 밝습니다. 이 학교에서 지난해 자유학기제를 운영한 뒤 설문조사를 했더니 학교 생활 만족도와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눈에 띄게 향상됐습니다. 정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을 배운다면 답이 뭐든 상관없이 어떤 문제가 와도 그 아이는 거기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겠죠. 자유학기제는 오전에는 일반 교과를 배우고 오후에는 현장 체험 등 자유학기 활동을 합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없애는 대신에 학생들의 과제 수행 능력이나 특기 적성 등을 평가해 생활기록부에 담게 됩니다. 이렇게 학생들의 수업을 평가해 개인별 성취도를 서술형으로 입력하고 수업도 개발해야 하다 보니 교사들의 업무량은 예전보다 훨씬 더 늘었습니다. 예산 부족에 따른 체험의 질적 문제와 함께 자유학기제 시행에 맞춰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일선학원의 돈 넘은 마케팅도 문제입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대학교, 인류대학에 가길 원한다면 자유학기제는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 적성이 뭔지에 따라서 진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게 자유학기제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충분한 진로 탐색이 가능한 인프라 확보와 교사들끼리 수업 노하우를 충분히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보완 과제로 꼽혔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학교 급식에 대한 문제점이 여전한 가운데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학교 급식 전용 사이트를 구축하고 학교별 운영 실태를 전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또 입찰 비리 관제 시스템을 통해 학교 급식 비리 실시간 감시, 식재료의 품질, 위생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검수 앱 개발, 학부모 급식 모니터단 구성 등의 개선 방안도 추진합니다. 최근 국무조정실 부패 척결 추진단이 전국 13개 시도의 학교 급식을 점검한 결과 대구 경북에서는 계약, 물품 부적정, 급식비 전용 등 21건의 비위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경상북도는 다음 달부터 어린이집에서 어르신과 유아가 놀이를 통해 인성교육을 하는 행복씨앗 인성교육 프로젝트를 시행하기로 하고 어제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강사로 참여하는 어르신에게는 일자리를, 유아에게는 인성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전국 최초로 기획된 것으로 동화구연과 인성예절 한자 등 19개 분야에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강사는 60살 이상 퇴직자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통해 올해 155명이 선발되는데 이들은 우선 누리과정 어린이집에서 활동하고 시간당 3만 원씩의 강사료를 받게 됩니다. 2017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다음 주 시작됩니다. 모집 정원의 70%를 수시에서 선발하는데요. 눈앞에 다가온 수시 모집,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2017학년도 대입 정원 가운데 약 70%가 수시에서 선발됩니다. 이 가운데 내신 위주인 학생부 교과 전형이 전체의 39.7%로 비중이 가장 크고 학생부 종합 20.3%, 논술 4.2%, 실기 5% 등입니다.
수험생들은 내신과 비교과 영역을 두고 유리한 전형을 찾기 위한 막바지 상담에 한창입니다. 아무래도 내 친구들이 옆에서 먼저 합격 난다는 그런 학교들도 있고 하니까 그러고 나면 아무래도 정시 준비하기가 좀 힘들 것 같긴 해요. 수시에서는 내신 등급에 따라 지원 가능 대학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모의평가에 비해 내신 등급이 낮은 학생일수록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신에 불리함이 있기 때문에 교과 전형으로는 가기가 상당히 어렵고 간혹 간다 할지라도 수능 최장의 기준이 높은 대학을 우리가 살펴보고 지원하는 편입니다. 수시의 비중이 커지면서 선택의 폭도 넓어졌지만 정시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의 원서를 쓰는 모습을 보고 많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마음가짐대로 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대입 수시 모집이 임박한 가운데 2달 남짓 남은 수능은 정시뿐 아니라 수시 최저 학력 기준으로도 쓰이는 만큼 끝까지 집중력 있게 학습 방법을 유지할 것도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경상북도는 중소기업 혁신기술 개발 지원 사업에 경주의 의료기기 부품 생산업체인 유메드시스 등 6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이 사업은 자금 부족 등으로 사업화가 되지 않는 기술을 지원하는 것으로 개발 가능성과 사업성 등을 평가해 기업당 최대 6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경상북도는 건강과 에너지, 환경 등 경제 흐름을 잘 반영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을 선정했고 기술이 개발되면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SK, LG, 포스코 등 주요 9개 그룹이 참여하는 지역 인재 채용 설명회가 다음 달 5일 경북대에서 열립니다. 전국 경제인 연합회는 이들 기업들이 경북대를 시작으로 다음 달 8일까지 부산대와 전남대, 충북대에서 설명회를 잇따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회에는 기업의 채용 담당자가 인재상과 채용 과정,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면접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선배 사원이 나와 취업 노하우를 발표하며 그룹별 상담회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문경으로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귀농, 귀촌과 관광객들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문경시가 농촌 체험을 할 수 있는 도농교류센터와 생태 자원을 활용한 시설을 권역별로 설치해 농촌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절습 좋기로 소문난 김용사가 있는 운달산 자락 아래 폐교가 도농교류센터로 리모델링 됐습니다. 운동장은 캠핑장과 다양한 체험시설로 변신했고 교실은 숙박시설로 바뀌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는 찜질방을 갖춘 건강관리실도 만들어졌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직접 운영을 맡아 도시관광객 유치에 나섰습니다. 도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리고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와 연계하여 학생들의 체험활동을 문경 큰사람 마을에서 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예산을 투자하고 주민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득원이 되기 위해선 사후 관리가 중요합니다. 한 번 지원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계속 우리가 관리해가면서 홍보도 하고 대도시민들이 올 수 있도록 새로운 소득 창출의 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오미자로 유명한 동로면에도 같은 시설이 들어서면서 이용객 증가로 활기를 띠고 있고 도자기로 유명한 문경읍 관음리와 농안면 군기관역은 내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올여름에는 주말에는 이미 숙박이 다 되고 체험객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종합적인 이 농촌 개발 사업을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문경의 올 상반기 귀농 귀촌은 292가구 428명.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5%가 늘었고 관광객도 700만 명을 목표로 순항 중입니다. 농촌 체험과 생태자원, 마을마다 특색을 더한 농촌 살리기 사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내일부터 대구 국제공항에 일본 도쿄와 후쿠오카를 오가는 전기 노선이 동시에 취항합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 공항 개항 이래 처음으로 대구와 일본 도쿄를 오가는 전기 노선이 개설되는데
티웨이 항공이 매일 오전 11시 대구를 출발하고 오후 2시 10분 도쿄를 출발해 대구에 오는 항공기를 띄웁니다. 또 티웨이 항공과 에어부산이 다음 달 1일부터 대구와 일본 후쿠오카를 오가는 정기 노선을 동시에 새로 띄울 예정입니다. 또 지난 2007년 10월 KTX의 개통으로 없어졌던 대구 김포 노선이 다음 달 2일부터 새로 생기는 등 대구 국제공항 노선이 더욱 다양해집니다. 네,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전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심한 곳은 걷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바람은 내일까지 계속해서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시설물과 농작물 관리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전해상에는 풍랑특보도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올 들어 처음으로 폭풍 해일특보가 발효됐는데요. 폭풍 해일특보란 저기압과 폭풍 등 복합적인 이유로 해수면의 기준값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됩니다. 내일까지 너울에 의해 높은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으니까요. 안전사고와 저시대에서는 침수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평년보다 낮은 기온 분포가 예상됩니다. 어제와 비슷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내일은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 들어오면서 평년보다 높아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구름 많은 가운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진이 22도, 영덕 26도, 포항과 경주는 27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오후까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은 울릉도가 20도, 독도 22도입니다.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동해상에도 비가 내리겠고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6m까지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